북한의 방첩 담당자라면 누구나 북한을 내부에서 파괴할 수 있는 중국이야말로 안보상 최대의 위협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또 북한과 중국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통설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12일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가장 우려해온 북한 정부가 이제는 중국의 침투를 가장 큰 위협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이 전문가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 악화를 구실로 시장 경제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과의 전쟁보다 중국의 침투를 더 큰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면서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온정과 한반도의 통일 저지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자 북한 정부는 중국의 침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두 나라 간 반감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후 중국에 의한 정보, 분열 공작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중국이 한국전쟁의 의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북한에 아직도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에서는 건국의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는 데다 70페이지의 한국전쟁 공식 기록에 중국 관여에 대한 언급은 불과 3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후 김일성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을 잇따라 숙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남아있던 중국군은 1950년대 말까지 전면 철수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 윈수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대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냉전하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대립을 이용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긴박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탈출한 고위관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언젠가 북한의 친중 정권 설립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음에도 그 보답으로 북미의 국교 정상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에게는 중대한 배신이자 중국이 곧 북한을 버린 것이라고 존 델루리 연세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델루리 교수는 북한에 있어 중국의 경제를 개방하는 것은 왕국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초적인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도 이집트 기업에 맡긴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국내 문제 개입 거부 등을 통해 중국에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각각 강행하며 당시 공식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던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외교에 난제를 만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013년 처형당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중국 관리들과 친분이 깊었으며 2017년 암살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도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2014년 시 주석이 역대 공산당 총서기 중 최초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일은 양국 혈맹 관계를 무색해 했습니다. 좌절된 공동사업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중국 개발업자들이 남서부에서 개발한 철광산을 북한 정부가 접수하여 중국인 노동자를 추방했습니다.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시와 북한의 신의주시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에 걸쳐있는 현수교는 중국 측의 출자로 2013년에 완공되었지만 북한 측의 도로에는 접속되지 않고 미사용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지난 2017년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하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북중은 계속 서로를 경계해왔던 것입니다. 유엔의 제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봉쇄 정책에 의한 경제가 파탄 직전의 상황이 있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에 한층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체는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이유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의 중간 완충지대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며 김정은 정권의 유지만을 바라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외에 김 정권을 지탱할 이유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양국 관계는 2017년 이후 극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남한, 미국과의 정상회견라는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면서 중국을 보험으로 삼았고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 구도 속에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양국은 밀착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윈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정부가 북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조치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중 간 육로무역이 재개될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교역 분야에서도 안보리 대북 제재, 코로나19 변수로 절대량에는 진폭이 있었지만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만큼은 지난 10년 이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중 교역액은 2012년 북한의 대외 교역액 69억 1천만 달러 중 87%인 59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영향 속에 북한이 고강도 국경 통제를 했던 작년 북한의 총 공식 교역액 8억 6천만 달러 가운데 북중 교역액은 약 63%인 5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북중 간 전략적 동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력투사 및 동맹관계의 강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등을 억제하는 안전판 역할을 중국이 맡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과 함께 북중 관계가 북핵 등 한반도 상황의 현상 타파보다는 현상 유지 쪽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병존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 조사 결과가 새삼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때 중국을 지지한다는 한국인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1.1%나 중국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다는데 더 놀란 눈치입니다. 중국이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39.2%, 중립 52.7%로 나타나 절대적인 반중 감정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사는 중국 싱크탱크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간행한 한국 민중의 친미 소중 현상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2018년 10월호 간행물에 실렸습니다. 이는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 전략연구원인 왕채어링 부연구원이 한국 성인 1047명을 대상으로 한중 관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인의 30-40%가 한미동맹에 충실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상 미국과 연대하며 중국은 벌이는 연미기준 기조가 확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뢰감에 있어서도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되는 나라로 미국은 41.2%인데 반해 중국은 11.3%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로 미국은 27.1%인데 반해 중국은 7.1%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중국의 군사력이 한국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한국인도 8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에는 냉전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중국 위협론 세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으로 최근에는 한복, 김치 등 한국 전통의 문화를 중국 문화로 둔갑시키려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2005년 북한 김정일의 핵보유 선언을 거치며 중국에 대한 국민 감정이 나빠졌고 2017년 사드 갈등은 결정타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옛 영토를 되찾겠다며 러시아와 손잡고 실지 회복주의를 내세워 대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군사력이 강해지자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동북공정의 행태만 보더라도 대만 다음엔 한반도까지 넘보지 않으란 법은 없습니다. 한국에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